그거에 대해서 브랜드 매니저가 되려면요, 몰입 단계에 가야 돼요. 도서를 읽을 때도 몰입이 되면요, 저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요. 걔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몰입이 되면요. 몰입이 안 되면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네,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몰입이 더 안 된 상태에서 책도 못 읽어요. 책을 일단 몰입이 되면요, 이 책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요, 1시간에 본 것 같은데, 잠깐 보고 같아 다 읽은 거예요. 왜냐면 몰입의 개념에 가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몰입이 되면요. 응가하는 거에 몰입이 되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나는 한 10분 싼 것 같은데 한 3시간 쌌대요. 몰입이 되면 그런 경지에 가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결국 여러분 겉가죽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브랜드 매니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해요. 옛날에 그런 거 봐도 천기누설한다고 하죠. 말을 안 해요. 보통 이 왕 옆에 있는 이 책사들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애들이 계속 나불나불대요. 보통 좀 주인공이라 좀 그러니까 레벨이 된 애들은 시 쓴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시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못 알아듣네 저 인간이. 그러면 쟤는 내 주군이 될 상황이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브랜드는 심각한 거네.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브랜드는 쉽지 않아요. 브랜드가 그렇게 쉬웠다면 다 브랜드를 했었어야죠. 마케팅이 그렇게 쉬웠다면 다 마케팅을 가지고 6개월. 여러분 왜 그러면 MBA 애들이 왜 마케팅을 못 하냐고요. 네. 왜 여러분 여러분 MBA를 가지고 한국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대. 서로 이렇게 줄을 하면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줄을 세울 수 있대요. 그만큼 공부를 한 애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끈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왜 이러냐고요. 보통 왜 그러느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선무당이요. 네, 선무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4회 동안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좀 겉핥기가 아니라 좀 안으로 쑥 들어와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죠. 그럼 되게 쉬워 보여요. 네, 이것들이. 결국 이런 거였구나. 자, 여러분, 마케팅은 뭐라고 했어요? 마켓을 ing 하는 거죠. 나 쉬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저는 지식이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제 그 근본적인 능력은 힘이에요. 버티는 거. 네. 자, 마케팅은 여러분, 마켓을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움직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간략하게 말을 하면 프로덕트와 프라이스와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패턴화해서 4P의 전략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 믹스는 4P를 짬뽕시키는 거예요. 근데 순서의 짬뽕, 비율의 짬뽕, 시간의 짬뽕, 조직의 짬뽕, 네가 짬뽕하는 방법이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은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 그런 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벤치마킹을 하면 다 성공을 했었어야만 해요. 그렇죠? 얘가 이 전략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거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프로덕트는요, 지각 품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각 품질은 뭘까요? 그쵸. 소비자가 지각한 품질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 소비자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예요? 이건 불균형이고, 이건 이상한 나라고, 이거는 이건 리얼리티가 아닌 나라예요. 이건 판타시 월드예요. 반지의 제왕이고, 여기는 지가 왕이고요. 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걔가 좋다고 느끼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리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이 머릿속에 나오는 거, 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건 딱 2군데밖에 없잖아요. 주둥이 아니면 뭐예요? 손이죠. 방구로 지식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인터뷰, FGI.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건 서베이.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거는요, 관철조사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프라이스는요, 편익으로 하는 것들은 프라이스가 낮아요. 편익이 뭐냐? 효과,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이거보다 이용 상황으로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뭐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가오 잡을 땐, 있죠?
양주 뭐를 먹어야 돼. 뭐 이런 이용 상황을 해야. 그리고 브랜드를 하려면 일단 뭐예요? 하이 프라이스가 좀 낫겠죠. 그럼 로우 프라이스로 할 거면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모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저가로 가려면 고가의 무엇을 모방을 해내는 거예요. 모방을.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죠. 브랜드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원가를 맞추는 거예요. 예. 브랜드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해도요, 회사에서 원가 조절을 할 수 없고요, 생산을 끌어내지 못하면 뭐예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아무리 핀이 좋게 해도 뭐예요? 생산을 해낼 수 없고 원가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면 뭐예요? 가격과 여러 가지 것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브랜드도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예. 자, 그다음 플레이스라는 게 있죠. 점포와 판매 방식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했죠. 예. 직판이냐 아니면 여러분 브랜드된 회사는 잘 보면 그냥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슈퍼마켓 가면 수입상가 해가지고 스팸도 팔고 뭐도 팔고 있죠. 이런 거 많이 안 한다고요. 이거보다 직판 아니면 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요. 왜? 말했죠. 브랜드 접촉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키에서 언제 무슨 슈즈 샵 해가지고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 있고 짬뽕으로 파는 거 없죠.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있어요. 공장 대방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프로모션이요. 브랜드는요 광고보단 홍보가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쵸. 시간선상에서 커간다고요. 그리고 신뢰라는 것도 광고보단 홍보가 낫죠. 왜요? 광고는 지 돈 내고 지가 말하는 거잖아요. 홍보는요 돈 안 내는데 삼자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홍보. 은근히 잘 보세요. 은근히 자 조심스럽게 사소한 것을 잘 명품 브랜드를 10개 놓고 잘 보세요. 세계적인 명품 이 브랜드가 광고로 만들어졌는지 홍보로 입소문으로 만들어졌는지. 광고로 만들어진 건 순식간에 꺼져요. 홍보로 만드는 건 은근히 계속 간다고요. 은근히. 왜 그러느냐? 광고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TTL이 그 사례죠. 자, 여러분 그럼 마케팅에서 브랜드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님이 그런 거예요. 가운데에 있어서 복잡한 거예요. 다 끼고 있으니까요. 가운데에 있어서 또 단순한 거예요. 복잡성과 단순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브랜드를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진대요. 처음에 단순하게 보여요. 별거 뭐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다가 좀 스타디를 하고 알게 되면 복잡성을 보게 된대요. 그리고 더하죠. 단순성이 된다는 거 다시. 자, 여러분 브랜드 유행에 따라 마케팅 믹스 전략은 달라요. 기능적인 제품이냐, 상징적인 제품이냐, 경험적인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자, 일단 기능적인 제품에 뭐가 있죠?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효과가 좋은, 효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질레트.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질레트 썼다고 제가 부자고 질레트 안 썼다고 부자가 아니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많이 나타낼까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렇죠? 잘 깎인다. 성능 좋다. 경쟁사보다 좋다. 그리고요, 더 좋은 게 뭐야? 성능은 좋은데 가격도 싸다. 맥도날드 이런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성능도 우리 괜찮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브랜드가 그 제품 카테고리에서 제일 넘버원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방법이.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고 해도 뭐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질레트 한번 광고를 한번 봤는데 카피가 이거예요. 1등은 1등다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은 1등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품 경쟁 브랜드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모션을 할 때도 뭘까요? 더 낫다라는 걸 많이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에 슬로건이 뭐예요? The King of Beer죠. 맥주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맥주의 왕. 여러분, 상징적인 브랜드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다루는 게 이거죠. 상징적인 브랜드. 상징적인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씀으로써 뭐가 되느냐죠.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브랜드 부족주의라고요. 내가 이걸 씀으로써 그런 집단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미친 여자가 뭐 된장녀라고 하는 있죠. 그거 심으면 가는지 알고요. 자, 뭐 이런 거야. 뭐 워터맨이라는 펜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워터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산으로 줘야 되는 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으로 줄 정도로 펜. 그 워터펜이라는 걸 가지면 뭐야? 뭐 파커펜이란 상징이라는 거예요. 부의 상징, 아니면 권력의 상징. 여러분, 돈도 브랜드죠. 어떤 브랜드예요? 기능적 브랜드예요? 이 돈도 여러분이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돈을 기능적 브랜드라고 보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빡센가 보죠. 상징적 브랜드로 보는 사람은 이거예요. 나의 출세를, 나의 성공을 돈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돈을 왜 버으세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 성공과 내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돈밖에 더 있느냐? 경험적 브랜드는 뭘까요? 그러면 돈을. 여러분, 걔네들은 성공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가 성공을 더 얼마나 척도하겠다고 돈을 벌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유희예요. 돈 버는 게 재밌다고요. 돈을 쓰는 개념보다 돈 버는 게 재밌다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정문구 회장이 밖에 알라바마에다가 또 만들고 이래요. 돈을 얼마나 더 벌 건데요.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재밌다고요. 걔는 죽기도 전에, 죽기까지 뭐예요? 그 놀이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난 2단계예요. 기능적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도 그러잖아요. 나이키도 옛날에는 기능적으로 스포츠맨을 위한 브랜드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거에선 뭐라고 해요? 위너, 그러니까 승자를 위한 브랜드라고 말을 해요. 그럼 승자가 되려면 나이키를 신어야겠죠. 지금은 뭐라고 해요? 나이키 is play라고 말을 해요. 나이키 결국 우리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브랜드도 뭐예요? 저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지금은 뭘까요? 기능적 브랜드.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는 거죠. 일을 못하면 잘리는 거고요. 상징적 브랜드는 뭐예요? 여러분이 와서 딱 지켜주죠. 애들이 일을 잘해요. 여러분이 딱 있어주는 거, 이런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지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상징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은 이거 자체가 놀이라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위로 가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위로 가면. 자, 그래서 성공적인 브랜드, 나이키, 에어조단. 그렇죠? 이런 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소비자와의 유대감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감 형성. 얼마만큼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뭐예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게 있느냐. 제품의 기능보다는 행동 자체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루이비통을 샀어요. 그러면요, 그게 어떤 걸로 보여지고 어떤 걸로 해석되어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재해석을 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칼이 아닌 거예요. 신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신발이 아니라 뭘까요? 신발은 내 신분이에요. 안경은요, 안경은 이런 거죠. 장애는요, 누가 팔, 다리가 잘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장애는 안경과 같은 거라고 말을 해요. 이러면 뭐예요? 또 하나의 개념을 삼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브랜드로 하려면 논리의 세계에서 일찌감치 나오세요. 브랜드는 논리의 세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란, 장애는 불구예요. 논리란. 그러나, 매직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일지도 모른다고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브랜드의 개념이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나이키라는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왜 남들보다 10배를 더 받아요? 그건 논리의 세계에선, 그러니까 일반 기획자들은 그걸 뭘 하냐면 자꾸 논리로 해석을 한다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자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논리로 재해석을 해석해 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도 뭐하고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논리는 뭐야? 20%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뭘 해요? 차라리 여러분 뭘 하고 내가 왜 그걸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많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도 논리적인 인간은 별로 없다고요. 실례로 제가 현상수배를 하나 걸어볼게요. 논리적인 인간을 우리 회사의 인간상이라고 잡는 회사가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런 회사 있으면 정말 알고 싶어요. 모든 회사가 어떤 인간을 원해요? 창의적인 인간을 원한다고요. 논리적인 인간은요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산업시대 때나 필요했겠죠. 왜요? 말 없이 꼬박꼬박 하는 그 사람만 필요했겠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그룹 사회고 옛날에 다들 뭐 텔레비 보면은 다들 생산직에서 이런 사람들은 논리라는 걸 많이 가르쳤다고요. 왜? 지배의 수단으로요. 그러나 그게 지금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선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 옛날에는 여자는 집에서 가서 살림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또 나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에는 애기 낳으면 뭐 지구가 터진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또 애기를 낳으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네. 자, 경험적인 브랜드는 디즈니 같은 게 있죠. 네. 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엄마랑 아빠랑 거기 갔을 때 그런 인터액션으로 느꼈던 느낌이에요. 상징도 아니죠. 뭐 디즈니랜드 갔다 왔으면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래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버진사 들어보셨죠? 버진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만들었느냐? 담배만 필 수 있는 스모킹 전용 에어플레인을 만들었다고요. 네. 이런 게 뭘까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무슨 가치고 기능이고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을 주려는 거예요. 버진사만의 경험이에요. 디즈니에 갔을 때 그 경험이에요. 이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지느냐예요. 보통 여러분 요 단계가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약간 장소와 사람의 격에 많이 붙어있는 브랜드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네. 여러분이 돈을 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제 이 탑에 있는 거예요, 탑에. 네. 공부도 놀이라고 생각하는 탑에 있는 거고. 기능은 뭐예요? 공부를 대학 가려고요. 상징은요? 공부 잘하는 애니까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겠죠. 공부가 놀이로 보는 거예요. 아, 공부 왜 해요? 공부 재밌잖아.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난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브랜드 유형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쭉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이게 좀 매트릭스로 나와 있고, 자, 그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보자.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을 한 순간 여러분 성공한 거라고 했죠? 이 얘기를 풀어보자고요. 시그널을요, 4P하는 거예요. 그죠? 브랜드는 시그널이라면서요. 시그널을 마케팅 4P하는 거라고요. 시그널을 가지고 유통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버리고요. 가격의 시그널. 비싸다도 시그널이잖아요. 싸다의 시그널. 제품의 시그널. 하는 게 브랜드.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그널이 있어야만 시그널을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여러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제 느낌은. 왜냐면, 마케팅 포 브랜드는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너무 싸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프로모션 너무 많이 때려도 안 돼요. 플레이스야, 남대문에서 팔아도 안 돼요. 그죠? 뭐 안 되는 게 많아요. 프로덕트는요, 일단 싸구려를 만들어 놓고 질 나쁜 걸 만들고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브랜드의 원천은 뭐예요? 좋은 제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브랜드가 만들어지죠. 그럼 브랜드 가지고 팔아먹는 게 아니라 뭐야? 브랜드는 가지고 커뮤니케이션만 일으켜서 뭐야?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유대관계로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일관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브랜드 캐리어, 브랜드 베이클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캐리어가 뭐예요? 날라주는 거죠. 베이클도 날라주는 거죠. 뭘 날라주는데요? 브랜드가 날라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뭘 날라주는 거예요? 시그널이요. 그 시그널을 다른 말로 브랜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죠. 나이키라는 로고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이키를 신으면 뭐예요? 도전적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시그널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식이 필요한 거라고요. 나이키라는 표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키를 보고 뭐를 느끼는 거예요? 시그널을 느끼는 거죠. 네, 아까 그 레오가 보는 것처럼요. 네,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 이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 했죠? 갭을 줄인다고 했죠. 갭을 줄이려면 여러분 그 있죠? 서로 싸우면 오랫동안 대화를 해보면 뭐예요?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대화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컨버세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줄이려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이렇게 있죠. 브랜드가 있죠. 네, 소비자는 계속 움직여요. 그죠? 대화를 계속 해야만 끈이 맞아지는 거죠. 대화를 안 하고 1년 후에 딱 보면요. 쟤 너무 많이 변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안 보고 딱 보면 우리 처음에 부장님 저한테 그랬죠. 살 쪘다. 왜냐면 2년 동안 우리 못 봤거든. 네. 근데 내가 맨날 보는 우리 직원한테 말을 하면 살 쪘는지 못 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뭐예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나 때문에 뭐 뚱뚱하다 뭐하다 뚱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 대화를 해야 되고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느냐? 갭을 줄이려고요. 계속 갭을 줄이려고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요. 브랜드를 이해하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라고 할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의미 아세요? 알아지는 것과 배워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야, 많이 팔려면 싸게 파는 거 아니겠어? 그걸 배워야 되나 꼭? 뭐 가격 경쟁으로 보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근히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보통 책에서 나오는 100%의 실무에서 쓰는 건 10%도 안 돼요. 리서치에서야, 되게 많죠? 리서치에서 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빈도하고 교차 분석밖에 안 써요.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 기능이 수많이 많죠? 쓰는 건 10%도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또 나오죠? 그 사소한 게 뭘 만드는지. 포토샵 쓰시죠? 다 쓰세요? 10%만 쓰실 거예요? 일러스트요. 막강한 걸수록 핸드폰이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문자도 못 보내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근데 문자, 이것도 웃긴 거죠. 문자 못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실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을 또 되게 또 무시한다고요. 참 재밌는 세상이죠. 잘 살펴보면.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상이에요. 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난 듬직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부장님의 이미지는 제가 뚱뚱한 거야. 그러면 내가 뭘 해줘야지 듬직하게 보이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뚱뚱한 애를 갖다 보여줬어. 그러면 나는 이게 뭐예요? 안 뚱뚱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뭘로요?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 패키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이 찾아내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방법 간단하지 않아요. 광고가 쉬우면 광고로 하시고요. PR이 쉬우면 PR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는 그 방법도 몰라도 돼요. 왜요?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다 알죠? 그럼 난 다 몰라요. 원래 이 리더는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르면 누가 뭘 하죠? 인정을 해요. 원래 CEO는 2%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100% 완벽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 사람한테. 다들 2%를 채워주면서 뭐예요? 자기의 존재성을 보이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이거 간단하잖아요. 나는 이쁜 것 같아. 근데 애들은 나보고 못생겼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예요? 제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뜯어 고치든 방법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고민할 게 없죠.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뭐를 알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여지는 날을 알면 그 중간에 다리 놓는 거는요, 누가 뭐뭐라고 해서 놓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략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왜 단순하게 왜 얕잡아 보이느냐? 사람들은 복잡해야만 뭐 대단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한 거를 해야죠. 막 SW 어떻게 막 복잡하게 막 함수,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함수로 쓰고, 이게 2차 함수잖아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수학은 어떤 느낌 들어요? 어렵다, 객관적이다. 여러분 하버드 비즈니스 책 읽어보셨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런 거 있죠. 그 책 있어요. 그 책 읽으면 아무나 못 해독해요. 그 책을 왜 아무나 못 해독하는지 알아요? 어렵게 쓴 책이에요. 의도가 어렵게 쓴 책이에요. 그 책은 읽으면 뭐냐, 이 논리 저 논리를 짜 맞춰서 내가 의미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풀어주죠. 그러면 의미 담는 게 너무 얕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읽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죽어도 깨어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책 딱 읽으면 제 결론이 뭐냐? 어렵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많이 공부하다 다시 보면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늙었을 때 쉬워지는 것보다 좀 젊었을 때 쉬워지는 게 낫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송신자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거 메시지가 다른 말로 뭐죠? 그쵸? 시그널이죠. 시그널을 보내면 얘가 뭐 하는 걸까요? 노이즈가 있죠. 왜요? 이 노이즈가 뭘까요? 남들도 그 짓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노이즈하고 겹치면 뭐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요. 또 무슨 필터가 있어요? 감정적 필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그런 기호학이나 그런 필터가 있죠. 그래서 시그널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부호화되고요, 저장이 되고요, 해독이 돼서 뭐예요?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쐈다고요. 이 새끼가 이렇게 먹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광고를 많이 써도 많이 보내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핑재핑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광고네? 돌려보고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야? 다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은 다른 걸 보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텔레비가 얼마나 치사해요. 광고 시간이 아주 사람들이 피하니까 점점 뭐예요? 끼워 넣죠. 중간에. 미국 같은 경우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요. 그 시간이 광고 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으로 보인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독을 해버리는 거야. 보내려는 놈이 있으면 안 보려는 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짧게 보더라도 뭐예요?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요, 저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소개를 받아서 제 친구의 친구야 하면 훨씬 더 빨리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렇죠? 근데 생뚱맞아요. 그러면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대충 그런 거예요. 저런 인상에 저런 말투를 하면 과거에 그런 놈을 봤기 때문에 뭐야?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무슨 형이세요? B형이요. 으이그. 왜요? B형들을 그쪽으로 궁지구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뭐예요? 해독이 쉬우니까. 자, 소비자가 의도한 브랜드를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릿속을 보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면 지각이 있죠, 지각. 지각인데 어떤 지각이에요? 능동적인 지각이죠. 수동적으로 되면 지각이 안 돼요. 그러면 단기 세포로 들어와요. 단기 기억으로. 여러분, 단기로 들어오면 브랜드가 되지 않아요. 단기로 들어오면 뭐예요? 가격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사버리는 거예요. 장기로 들어오면 뭐가 돼요?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키를 보고 나서 뭐예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와서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구매 및 소비를 장기 기억에서 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이름도 기억 못해요. 많이 보다 보면 뭐가 돼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온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스키마라는 거, 구조를 만들어내는지요? 이해하면 편한 거예요. 이해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주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주요 브랜드 비히클. 좀 유식한 말로 비히클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주요 브랜드 덤프트럭.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 안에 뭐가 있어요? 시그널들이에요.
시그널들이에요. 자, 광고로 시그널을 보내면 더 효과가 있겠다면 광고라는 트럭으로 보내는 거고요. 판매 촉진이 낮다면 판매 촉진으로 보내는 거고, PR이 낮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또 1시간이에요. 그렇죠? 요것들이 뭐가 돼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믹스죠. 왜 믹스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랑 똑같은. 왜요? 광고만 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거죠. 광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이건 그럼 이벤트네. 그죠? 분명히. 그게 또 그걸 보고 또 신문에 9시 뉴스에 나왔네. 이거 재밌다고. 그럼 이건 PR이네. 그죠? 이 전자제품을 어떤 애가 갖다 줘요. 이건 인적 판매네. 그러면 개념이 없다고요. 지금은 짬뽕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IBC라는 개념이죠. 처음부터 전문화 이렇게 경계선을 두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뭐예요? 너는 광고맨이니까 광고하고 너는 PR맨이니까 PR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 업체가 다 있다고 했죠. 브랜드를. 두 번째는 뭐예요? 대행사가 전문가를 끌어들였다고 했죠. 결국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다 하는 거라고요. 우리 회사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만큼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는 삼성하고 SK 몇 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대행사를 쓰는 회사도 없어요.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믹스라는 걸 쓰고, 자, 이렇게 광고라는 거죠. 코카콜라 광고를 쭉 봐도요. 원래 브랜드 개념이 없는 회사는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대요. 브랜드의 개념이 있는 회사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적인 얘기를. 계속 진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분석을 하면 제대로 분석을 못 하느냐? 왜 많이들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브랜드 분석을 할 때도 지가 필요할 때 그 시점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해서 관찰했을 때 나오는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것만 본 거예요. 요것만 보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관찰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맨날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로키 발보아의 영화를 봤어요. 이번에. 거기서 아주 죽이는 말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로키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세게 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버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키 1, 2, 3 잘 보세요. 로키가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걔는 저도 이겨요. 이겨도 이기고 저도 이기고요. 무승부도 이겨요. 왜요? 걔는 꼭 10라운드까지 가요. 걔의 그 브랜드의 파워는 뭐냐면 걔는 죽어야 끝나요. 걔는 지가 너무 아파 때리지 마.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브랜드 로키의 파워가 뭐예요? 사람들이 로키의 표현을 뭐예요? 아트 뮤지엄에 가서 손 흔들고 하는 거죠. 이건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가난한 그 이탈리아 그 사람이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뭐야? 자기의 그런 틀을 깨버렸죠. 원에서도 졌잖아요. 근데 로키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모티브로 브랜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계속 하는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거 광고, 말보르, 이런 것도요. 하나. 여러분 말보르는 왜 이런 시그널을 준지 아시죠? 원래 말보르 이전에 담배는 필터가 없었어요. 필터가 없는 담배를 폈는데 말보르가 나와서 필터가 있는 담배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필터 없다가 팍팍팍 피다가 필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얍살해져서 그럼 뭐가 처럼 보여요? 기집애같이는 보이잖아요. 근데 여자 담배는 뭐가 있어요? 네? 버지니아 슬림 있죠. 그러면 말보르를 여자 담배로 가면 이거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얇고 필터가 있는 담배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남자 담배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텁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상이 말보르맨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르맨, 그러니까 텁텁한 인간이, 카우보이 같은 인간이 담배를 뻑뻑 펴요. 그럼 뭐야? 남자 같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르를 피는 순간 뭐예요?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을 쓰죠. 강렬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남자 담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보르가 이거를 잘하죠. 이런 이미지 형성, 브랜드 형성을요.
이거 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뭐죠? 맥주 브랜드에 뭐가 있죠? 밀러도 얘네들이 이 장난을 했잖아요. 밀러 가지고, 그쵸. 윗선에서 아래 라이프를 하이 라이프를 아래로 확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브랜드 장난을 많이 한다고요, 얘네들이. 자,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은 각각 유형별로 어떤 게 있느냐. 자, 여러분,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싸게 주면 뭐예요? 여러분, 브랜드는요, 브랜드 전략 중에 아주 단순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가격을 일시 때 내리고 싶죠. 그러면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쿠폰을 발행하면 싸지죠. 그리고 나중에 가격을 원상 회복하려면 뭐예요? 쿠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레놀이 했던 전략이죠. 옛날에 타이레놀이 누가 먹고 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3달러를 가지고 50센트로 팔아버려야 돼요. 안 먹으니까요. 근데 50센트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 파워가 팍 죽죠. 50센트짜리 동작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2달러 55센트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드 파워가 상승되면서 뭐예요? 쿠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쿠폰 발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3달러 가격 훼손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전략을 프로모션을 많이 쓴다고요. 프로모션은 그러면 언제 쓰느냐? 정말 필요할 때요. 정말. 프로모션은 마치 주사 같은 거예요. 빽꾸락빽꾸락 갈 것 같아요. 그럼 주사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땐 약을 먹일 필요가 없고 뭐예요? 주사를 먹여줘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주사를 꼽아대면 뭐예요? 정말 중요할 때는 안 먹힌다고요, 얘가. 그래서 프로모션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백화점 노드스타는 유명해요. 가격 안 해줘요. 세일 없어요. 근데 해줘요. 뒤로. 나는 가가지고 했는데. 이거 200달러인데 가격 좀, 그러니까 두 벌 사니까 한 20달러만 해달라고. 노드스타 애들이 똑똑해요. 왜냐면 저는 언제나 뭐 사면 내 것과 어린는 게 어딨어요. 다 되지. 가지고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찰제 딱 보여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디렉터 될 거라고. 난 무조건, 그냥 제가 왜 했냐면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얘네들이 그럴까. 근데 안 된대. 불렀어요. 디렉터가 왔는데 디렉터가 그러더라고요. 디렉터니까 좀 얼굴이 이쁜 백인 여자인데 딱 오더니 안 된대요. 그 대신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이건 내가 퍼스널리 해줄 수 있는 거래요. 그럼 밥이라도 사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걔가 밥값이 한 30달러 나왔더라고. 그럼 나는 이거 빠는 거잖아요. 그때 알았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한 게 뭐냐. 모든 것은 다 내고가 되더라. 근데 표면상으로 뭐냐. 안 되는 거예요. 해달라는 이유는 뭘로 말씀하세요? 2개 샀으니까. 한국에서는 안 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는 제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된다, 안 된다. 나는 된다. 걔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비겼지. 결국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된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노드스톰은 안 해줘요. 안 해줘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거예요. 자, 프로모션. 프로모션 같은 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럭키 스트라이크 같은 거 아시죠? 옛날에 럭키 스트라이크가 자기네 그 브랜드가 이렇게 녹색 띠가 있다고요. 녹색이 이렇게. 얘네들이 컬러를. 근데 소비자 조사를 해본 거야. 근데 녹색은 좋아하지 않는 색이래요. 담배에선. 근데 그럼 버려야죠. 근데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녹색 무드웨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녹색 옷만 다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왜 옛날 프로모션 아이템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최근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최근 거는요, 여러분이 해봤자 따라하는 거고요. 이미 약 먹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거는요, 새로운 거 만들어내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요, 옛날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를요, 지금 하죠. 그럼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옛날 걸. 왜? 유행도 돌고요, 프로모션도 돌아요. 잘 보면. 여러분, 가격 할인은요, 1000년 전에도 했을걸요? 지금도 하는 게 가격 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나 프로모션 아이템을 볼 때 사업 전략도요, 아주 옛날 모델을 찾아보면 은근히 거기 답이 있어요. 맨날 사람은 최근 것만 찾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 뭐 예를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가 글로벌 회사고 혁신적인 회사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얘네들은 뭘 했느냐? 이거 되게 웃긴 사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이고 혁신적인 그런 회사가 됐을까? 그러니까 어떤 거기 직원 하나가 그랬대요. 아주 재미있게. 제가 어느 날 달을 보면 피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달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달에다 피자헛 로고를 박지요. 그리고 요걸 바가지로 먹었대요. 미친 거구나. 네가 미쳤구나. 근데 했어요. 어떤 걸로 혁신했냐면, 우리가 달에다가 로고는 못 새겨도 우주인에다가 그러니까 우주선 있죠? 거기 인공위성에 사는 애들 있죠? 걔한테 처음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회사가 돼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몇 개월 동안 야마시를 하고 뭐를 해서 그 다음 한 몇 개월 후에 이게 연료 보내고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폰을 해가지고 피자헛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자를 먹는 장면을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인구한테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소리는 안 들고 피자헛 먹으면서 그걸 광고로 써먹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혁신적인 회사잖아요. 그리고요, 어떤 피자 회사가 우주에다 배달, 그리고 나서 그 카피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 곳이나 다 배달해드립니다. 피자. 뭐 이런 걸로 브랜드를 이제 자기네들의 그 시그널 있죠. 혁신적이고, 우리가 제일 리딩 컴퍼니다라는 걸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메리 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미국의 그 여자들, 우리나라의 그 아모레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메리 케이라는 건 얘네들은 칼라. 언제나 로고도 분홍색.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험회사나 뭐 이런 거에서 뭐 핑크레이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면 핑크색 캐딜락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핑크가 성공한 여자들의 뭐 걸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되게 튀어요, 그 새끼. 예. 그래서 뭐예요? 걔처럼 좀 하라고. 얘네들은 옛날에 그 세일즈 인적 판매를 할 때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혀보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야쿠르트 아줌마처럼. 야쿠르트색으로 오피스에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발효유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금 얼마나 버티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지금 메리케이의 옷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일단 가운데는 뭐예요? 핑크색을 유지하고요. 지금은 핑크색 옷 입고 다니면 쪽팔린 거고, 지금은 왜냐면, 얘 때는 뭐예요? 판매원이었고요. 지금은요, 컨설턴트예요. 예, 이런 걸 여러분, 제록스 가면, 후지 제록스 있죠? 명함 받아보셨어요? 판매원이라고 안 해요. 지금 다큐 컨설턴트라고 말해. 이름 바꿔놓는다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휴지 제록스도 슬로건 보면은, 복사기 전문 회사라고 말 안 하잖아요. 디지털 다큐먼 컴퍼니라고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일하는 주부가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퍼블릭 릴레이션. 퍼블릭 릴레이션은 쭉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이 말에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퍼블릭 릴레이션스예요. 퍼블릭 릴레이션이 아니라고요.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하면 다자간의 관계예요. 다자간의 관계. 나는 이런 사소한 게 눈에 막 보여요. 퍼블릭 릴레이션은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언론, 기자, 패션쇼, 아니면 1-800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부르유 토크, 이런 모든 퍼블릭 다자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요. 읽어보면 아실 테고요. 이런 거. 마스터카드가 사기 전화 끊는 캠페인을 했어요. 미국에 가면 이런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나도 당했는데, 미국에 가고 한 1개월 되니까, 부동 잭스팟이라고 뭐가 오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1000만 불인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장도 이거 지폐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네가 동부에서 당첨이 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1개월 동안 품고 있었잖아. 난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야,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는 그거 10개 있대요. 왜냐면 그거 쭉 읽어보니까 막 계약서가 장난 아니야. 그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에서 눈 있죠. 이거. 근데 하도 전화로 당신은 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스터카드가 사기 전화를 어떻게 끊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요. 교육을 해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스터카드의 본질적인 건 뭐예요?
시그널은 신뢰죠. 소비자들한테 사기 전화를 끊어버리는 캠페인을 하는 순간 뭐야?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비자나 이런 회사 잘 보면 불이웃을 열라도와요. 예. 왜? 그런 걸 해야만 뭐예요? 신뢰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바디샵. 바디샵은 브랜드에서 또 대표적인 주자죠. 여러분, 바디샵은요, 한 번도 광고를 안 했어요. 그죠? 네, 바디샵은 뭐예요? 홍보로만 만들어졌죠. 바디샵의 창업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바디샵의 창업자는요, 브랜드를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My baby라고 말을 했어요. Brand is my baby. 브랜드는 내 애랑 똑같다고요. 네. 좋은 개념이에요. 좋은 개념. 네. 여러분, 바디샵은요, 이 매장 자체가 브랜드죠. 여러분, 바디샵을 사는 거는 광고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회기업 운동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파급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디샵이라는 게 이렇게 덜어서 팔았다고요. 환경보호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전이가 됐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게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센 애들이 하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기를 들어간다고요. 따라하기를. 근데 정말 바디샵처럼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동물 실험 반대, 몸 반대. 그 여러분들 바디샵에 가면 다 반대야. 예. 이렇게 완전 사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바디샵에 물건을 사면 환경 운동에 참여하고요. 사회 운동을 지지하고요. 이런 걸로 비춰진다고요. 그러한 시그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금발은 너무인가?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바디샵 이렇게 쓰니까 다른 애가 다른 데 쓰니까 여자가 딱 때려오면서 너는 동물 죽이는 걸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요. 왜? 시그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시그널을. 예? 화장품도 여러분 뭐예요? 화장품 바르면 이뻐지는 거예요? 브랜드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익혀지지 않는 거예요. 화장품을 사는 이유는요? 예? 화장품을 사는 거? 이뻐지려고 하는 희망을 사는 거예요. 기대를 사는 거지, 기대.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나가 링클 뭐라고 말을 해야 뭐예요. 그 여자애는 뭐예요. 그 나이 치고는 없거든요. 걔가 쓰는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일 때 뭐예요. 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산옥스가 아니라, 뭐죠? 그 브랜드가? 아이오페. 아이오페 보면은 실버하고 블루예요. 케이스가. 그리고 약간 보면 비커, 이런 실험실 기구처럼 생겼어요. 왜요? 걔네들이 지향하는 브랜드는 과학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해도 이러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날 나오지, 이러고 이러죠. 왜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우리나라 최초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네. 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통합 브랜드. 통합 브랜드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합 브랜드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나온 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그죠? 네, 믹스의 차원에서 본다면 통합이 중요하잖아요. 자, 통합이 나온 이유. 가장 수많은 이유 중에 이거예요. 지구는 과연 둥글까요? 지구는 평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비자가 만약 지 마음대로 자각을 하고 지각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마케터의 입장에서는요. 한결같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뭐예요? 걔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로 그걸 오역을 계속 해내면서 읽는 거잖아요. 틀리면 틀린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리얼리티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품은 지각품질이라고요. 내가 인식한 대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IMC 많이 들어보셨죠? IMC. IMC는요. 마케팅을 통합해서 뭘 내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소리고요. IBC는 4P를 통합해서 뭐예요? 브랜드를 만들고요. 물론 브랜딩하면 패키지 뭐뭐도 있어요. 이걸 통합해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시그널이요. 그 시그널을 통해서 뭐예요? 돈을 벌겠다는 소리겠죠. 시그널만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이런 4P가 합쳐져서 뭐예요? 여러분, 마케팅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죠. 마케팅은 뭐예요? 4P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요, 대화하는 방식이죠.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대화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촉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하나, 일관성이에요. 차라리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시그널 하나만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적절히 보완하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광고는 이거 딸리니까 PR이 도와주고, PR은 이게 딸리니까 이벤트가 도와주고, 보완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뭐예요? 한 시그널만 보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그널을 보낸다고 해서 그 한 시그널만 먹히는 게 아니죠. 왜요? 소비자의 머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가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전파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앱솔루트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패키지죠. 이거를 뭘로 했느냐?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앱솔루트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요. 앱솔루트는 그래서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앱솔루트는 상당히 아티스틱하고 예술적이고, 여러분, 아티스틱하고 예술한 거는 이꼬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앱솔루트 보드카는 비싼 술이고, 여러분, 아티스틱하고 뭐한 사람은 선택된 사람만 먹는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메꿔지는 거죠. 잘 보시면 앱솔루트 보드카는 잡지에다 때리고요.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요. 여러분, 워홀을 가지고 할 때도 여러분, 얘네들의 독창성은요, 요 정도라는 거예요. 막 다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했다가 워홀을 써가지고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앱솔루트 혁신적이다. 광고를 비즈니스, 상업주의적인 화가 있죠. 얘를 도입해서 그걸 만들게 만드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안하는 세 가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야. 첫째, 무엇이 빙하를 만드는지 알고요. 집중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뭐예요? 떠있는 거 있죠. 그걸 더 뜨게 만드는 거예요. 더 뜨게. 광고를 하고 그 얘기를 하던, PR로 그 얘기하던, 수단은 상관없어요. 빙하가 빙하스럽게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거에다 맞춰가지고, 모든 그 파워를 다 똑같이 만드는 것보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소한 독창성이라고요. 사소한 독창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거를 더 사소하게 만들고, 사소한 걸 그냥 사소한 게 아니라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때리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방법이 뭐냐? 변화와 혁신보다는 일관성 안에서 진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도요, 사람처럼요, 제품도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어요. 이거를 매트릭스로 풀어내가 뭐예요? BCG 분석이라는 거죠. 캐시카우 이런 거요. 여러분, 왜 이게 힘드냐? 일단 지가 실증을 내요. 두 번째, 성과에 대한 욕구가 있죠. 바꾸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변화 자체를 즐겨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개세를 만들지 마세요. 브랜드에서. 개세가 뭘까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그리고요, 브랜드는요, 본질에서 나와야 돼요. 양아치면요, 그냥 양아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양아치가 신사의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속이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조는 좋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밖에 유화하고요, 밖에 아래서 막 요도방정을 뜨죠. 왜? 여러분, 원래 브랜드는 본질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기업 문화라는 게 들어온다고요, 브랜드에는. 그 기업 문화에서 끌어오르는 거지. 누군가 이렇게 조작해서 뭐 한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매장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요, 금방 나오고요. 웹이라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쫙 퍼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내 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밖에는 신뢰적이고요. 이 안에는요, 안 신뢰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그만큼 심플하고 명쾌한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일단 브랜드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신뢰적이다. 그럼 경쟁사 회사는 신뢰적이지 않아요? 누구 입장이세요? 소비자의 지각 입장이세요. 네. 자,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거 진짜 진실이에요? 그리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거 관련성은 있어요? 그리고요, 같이 일관성은 있어요? 없으면요,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요, 질문도 단순한 거예요. 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뭐예요? 많이 나오죠. 이것저것.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2차 연성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전의를 통해서 돼요. 예, 이거를 설명을 예를 들어서 쉽게 해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엔 연상 커뮤니케이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A는 B예요. B는 C예요. A는 뭐예요? C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이렇게, 맥도날드는 미국 거죠. 미국은 약간 액티브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맥도날드는요? 액티브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요?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기억을 저장하잖아요. 그죠? 소비자의 기억을 알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알면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입구도 모르면서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연상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브랜드라는. 그럼 이거는 뭐냐? 바이러스예요. 예를 들어. 이런 바이러스, 사람, 아니, 브랜드, 사람, 사물,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오죠. 그러면요, 다 전염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뭐예요? 다 되는 거라고요. 왜요? 사람은 각자의 지식들은 뭐예요?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결과 너가 싫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수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브랜드라는 전략이 나왔겠어요? 사람들 머리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여러 말 하는 것보단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다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하나만 쭉 건드려주면 뭐야? 나머지 건 드르륵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독창성이 있고 먹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가 먹히면 다 먹히고 하나가 안 먹히면 다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뭘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보증인 같은 거. 여러분이 이번에 뭐 구찌랑 핀을 같이 냈어요. 구찌, 그러니까 HIT 그다음 N 구찌. 그러면요, 구찌가 보증인이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천천히 뭐를 하는 거예요? 구찌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만 남을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찌라는 생각이 이게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써요. IBM을 가지고도 많이 쓰죠. 뭐 IBM 스폰서 바이 이런 것들. 레지던트 인 메리어트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먹히면요, 메리어트를 빼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2차 연성을 끄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했던 확장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트릭이에요. 이런 거는요, 뉴트루지나는요, 뭘 쓴 거예요?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마크를 쓰죠. 국기 마크야. 여러분, made in 이것도 뭐예요? 보증인과 원산지 장소를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made in China예요. 차이나는 뭐다? 뭐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바이올린이나 악기는 어디 가서 만들어요? 독일 가서 만들잖아요. 독일 어디 피나 그런 거 있죠? 얘는 유명한 데 있죠? 그런 작가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미지가 전이 되죠. 자, 여러분, 인텔 같은 것도 컴퓨터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인텔 로고를 붙여놓고 그 인텔 CPU를 썼다고 하면 뭐예요? 많은 부분 그 커버링, 그러니까 조립 회사나 이런 브랜드가 없는 회사들은 이런 속성 브랜드를 많이 써가지고 보증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2차 전이를 시키려고 하죠. 옛날 이거죠. 섹시한 잘 빠진 핸드폰이 나오면 광고를 누구를 써요? 효리를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섹시미를 그거 뭐야? 전이할. 여러분, 증권할 때 효리예요? 증권을 섹시하게 하나요? 그때는 뭐예요? 9시 뉴스에 엄기영 앵커나 이런 애들 쓰면 뭐예요? 2차 현상이 돼. 엄기영 앵커가 거짓말 할까? 9시 뉴스 하는 데 거짓말 안 한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 전략이라는 거죠. 브랜드에서. 자, 그럼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 마칠게요. 자, 윈조 프리미어, IBC. 임페리얼이 이것도 되게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히트작이죠. 두산 시그래미에서 만든 거. 사람들이 쫙 보니까 이것들이 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키핑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거기다가 지가 먹고 섞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쭉 보다 보니까 지도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뭐를 해서요? 락을 한 거예요, 락. 예, 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트를 쳤죠. 예, 요 사소한 걸 브랜드로 만들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광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걸어버리는 거죠. 이거 뭐야? 풀고 싶다라는 거죠. 예?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요? 이런 시그널을 보냈을까요? 시그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니까 여자를 갖고 하는 거죠. 예. 시그널의 일관성을 잡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그 시그널 하나만으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사소한 거죠. 여러분, 사소한 거에 승부를 거시라는 거예요. 예. 의자에다가 뭐 바퀴 하나 달면 뭐예요? 오, 굿, 뭐 이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라운드를 꺾죠. 그러면 혁신이에요. 네, 이거 혁신이라고요. 라운드 꺾으면요. 그리고 안 다치게 약간 이렇게 뭐 해주죠. 그럼 명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하고 책상은 그냥 네모야 라고 하는 애들은요. 계속 책상을 만들 뿐이라고요. 네. 자, 에비앙. 에비앙도 재밌는 애들이죠. 여러분, 에비앙은 물이죠. 프랑스에서 나온 물.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거 먹고 관절염 나가지고 그거 처음으로 물을 팔아먹은 최초 브랜드예요. 얘네들이 물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깨끗한 물이라는 시그널을 팔았을까요? 시그널을 판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선 에비앙이요, 막 몇십 달러에도 팔린대요. 왜? 여러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에비앙이나 코카콜라는요, 부의 상징이에요. 이건 물이 아니라 부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웃긴 게, 이런 시그널을 보내니까 뭐예요? 순수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렇게 딱 했어요. 순수라는 걸로 먹혔어. 그리고 경쟁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냥 얘네들 시그널을 바꾸죠. 천천히. 뭘로 바꿨어요? 얘는 처음에요. 물이라는 시그널로 안 보냈어요. 무슨 시그널로 보냈어요? 약이라고 해서 팔았어요. 약이라고요. 우린 물이 아니에요. 약이지. 그리고 애들이 막 따라오니까 이번에는 화장품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거 얼굴 뿌리는 거죠. 이게 에비앙이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도 혁신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 조사로 나와요? 여러분, 소비자 조사로 생수를 얼굴에다 뿌리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뿌리고 다니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뿌리고 다닌다고요. 왜요? 관찰을 하면요.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되게 사소한 짓거리예요. 소비자 차원에선. 근데 기업이 이 시그널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증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효리가 칙칙칙 뿌리고 다니면요. 그 시그널이랑 효리가 시그널이랑 내 시그널은 뭐 동족, 부족주의가 되고 싶은 거죠. 그건 뭐예요? 파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효리라는 기폭제를 쓰는 거라고요. 예,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홍콩 상하이 뱅크도 이걸 잘했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홍콩 상하이 뱅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기, 자기, 마시기, 은행. 사람의 하루를 집어넣은 거죠. 홍콩 상하이 뱅크가 들어온 거죠. 먹고, 자고, 마시고, 은행 가라고. 자기의 로고를요. 아이덴티티 자체를 뭐예요? 광고의 컨셉으로 잡아버린 거죠. 뭐 이거는 뭘까요? 정답, 오답, 질문, 해답. 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눈, 손, 보고, 보기, 느끼기, 맛보기, 듣기. 홍콩 상하이 뱅크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말을 하면 좀. 네. 네? 재밌는 컨셉이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행복, 평화, 사랑, 뭘까요? 믿음.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이랑 시그널이 맞춰지죠. 그렇잖아요. 이 광고도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림으로 보지 마세요. 시그널로 보시라는 거예요. 시그널로. 여러분이 제가 교육 자료를 가지고 PT를 하실 때 매트릭스 그걸 보여주세요. 이제부터는 시그널로 보시라고. 그 다음에 누가 그림으로 보면 혼내주세요. 자꾸 시그널로 보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말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컨설팅을 할 때도요. 앞에 전제를 딱 박아버리죠. 그럼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요. 말을. 이건 뭘까요? 천둥, 비, 흐림, 그죠? 맑음. 네.
여러분, 이런 시그널 사이에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그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픽토그램. 예. 픽토그램은 여러분 지시사항이잖아요. 화장실 뭐 이런 거야. 약간의 기호잖아요. 딱딱딱딱.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 아이덴티티 그 시그널이랑 화장실 하면은 화장실 10m 하면 뭐예요? 우리 그거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소변 금지. 그거를 가지고 픽토그램의 시그널이랑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듣는 거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기호, 픽토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뭐 기가 막힌 발상이죠. 얘네들도. 자, 핵심 키워드 정리하기. 브랜드 마케팅이란 경험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험이요? 브랜드는 시그널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브랜드 경험 창조 시에는 독창성과 일관성과 혁신성. 독창성은 어떤 독창성이요? 사소한 거예요, 독창성. 여러분, 저번 시간에 뭐 하나, 결국 이거 하나 남네. 이번 시간에 결국 브랜드는 시그널이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예요. 4개의 강의를 하면서 4개의 단어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4개의 단어를 알면은요, 다 아는 거예요. 그 4개의 단어를 모르면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알라고 들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매번 100페이지 이상에 되는 자료를 주고 3시간 이상 수없이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부장이랑 만났어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때 그 사례 들었잖아. 이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흔적이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단서를 안 주죠. 그럼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제가 매트릭스 보여줬잖아요. 브랜드는 뭐야? 시그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키워드만 딱딱딱딱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브랜드 마케팅은 마케팅 포 브랜드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일단 마케팅 포 브랜드를 해가지고 브랜드가 되면 그때부터 브랜드 마케팅 할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브랜드가 일관성과 뭐예요? 상호 유지, 이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단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진화하는 패턴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만 해도 브랜드는 이미, 여러분 브랜드가 되면요, 브랜드가 망가지지만 않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트렌드와 사람의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한 스텝씩 조금만 앞질러 가주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은 계속 따라와요. 그걸 못하고 뒤로 쳐지면요. 옛날에 그래서 새우깡이 쳐지니까 리뉴얼하고 막 이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그걸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을 가지면 큰일 나요. 브랜드 갖고 뭐 해먹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브랜드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요. 왜요? 나상 같은 경우에 뭐 브랜드를 해가지고 막 뭐 돈 벌어보고 하면 브랜드를 훼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잡고 브랜드의 마케팅은 거꾸로 마케팅 포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의미 전달이. 자, 그 다음. 일관성과 유대 관계 강화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방법을 알려면 뭐와 뭐를 알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를 알면 거기에 갭차가 나오겠죠. 갭차가 없으면요, 그걸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갭차가 있으면요, 그걸 줄이라고요. 뚱뚱하게 보이면 더 뚱뚱한 걸 보여주면서 줄이고요. 광고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세븐 브랜드를 너무 많이 복잡해가지고 뭐죠? 서브웨이가 처음에 서브웨이가 원래 그런 패스트푸드에서 나온 놈이에요. 나온 놈인데 살 안 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광고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걸 보냈다고요. 살 빠졌다고요. 서브웨이가 위에 서브웨이가 있고 이거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시그널이 맞았던 거고, 서브웨이 가면 살이 빠지나 보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맥도날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왜 프라이드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그렇죠. 트랜스 지방이 누가 튀긴 걸 먹어요? 그러면 이건 그게 켄터키에서 튀긴 닭을 팔겠다는 소리잖아요. 튀겼다라는 건 뭐예요? 트랜스 지방이 이런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로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니셜로 가버리고 F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행은요, 국민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KB라고 바꿔버리고 시그널을 전 세계 공통적인 뭘로 바꿨어요? 스타로 바꿔버린 거예요. 스타로. 그러면 사람들이
스타가 뭘 하겠어요? 예. 한류 스타, 미국 스타, 헐리우드 스타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주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광고, 판매 쪽의 PR.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야, 트럭이라고 해요, 덤프 트럭.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고 안에 담겨 있는 시그널이 중요한 거죠. 그 시그널을 통할 때 여러분 다마스로 보낼 거면 다마스로 보내고 5톤 트럭이 있으면 5톤 트럭을 보내고 돈이 없어서 니아까로 하면 니아까로 보내면 돼. 단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 않죠, 있죠? 이해하냐고요. 이해해야만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간염시켜버리죠. 그렇죠? 간염시켜버린다고요. 왜? 근접한 놈들부터 간염시키는 거죠. 뭐 A는 B고 B는 C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엮이지. 그렇죠? 자,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IBC의 목적은 소비자 지각에 어디에? 소비자 지각에. 그렇죠? 일괄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다. 자, 제가 드리는 3가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첫째, 무엇이 빙하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브랜드, 머리핀의 브랜드를 만들지요. 소비자가 머리핀 다 분석해보고 뜯어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단 사소함에서 좋은 거, 나쁜 걸로 나오는지요. 그럼 사소함의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시켜서 뭘 하면 돼요? 증폭을 시키라고요. 증폭을. 자, 그 다음 2번째, 변화와 혁신은 바꾸는 거죠. 그거보단 뭐예요? 일괄성 안에서 진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예요. 일괄성도 지킬 수 있고요. 변화도 지킬 수가 있어요. 진화의 개념은 2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개세를 만들지 말라고요. 그냥, 로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철학 담고 뭐 담고 하는 거는 옛날 방식 똑같이. 그럼 그게 바로 개세예요. 거기다 뭘 붙이고 싶은데 개세죠. 개세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뭘 하느냐? 여러분 그 숙제는 한번 집에 가서 아까 질문 있었죠? 이거 한번 집에 가셔서 톡 까놓고 써보세요. 괜히 말 만들지 말고 말은 어떻게 여러분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말을 명쾌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짧게 하면 돼요. 나는 오늘 오늘 늦잠 자서 회사에 늦었습니다. 그럼 너무 말을 길게 하잖아요. 나는 늦은 거죠. 그럼 누가 물어봤어요. 왜 늦었어? 늦잠 자서 늦은 거죠. 그럼 왜 중간에 왜 말을 붙여요? 그죠? 여러분, 말은요, 듣는 사람 입장이지 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주 명쾌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SV로 말을 하세요. 우리 브랜드는 뭐뭐다. 뭐뭐 때문에 뭐뭐다. 이러면 여러분만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딱 나오죠. 브랜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일단. 근데 그걸 가지고 뭐가 형용사, 부사 붙이고 막 하면 모호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리 프로그램이 즉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확장을 하고 축소를 하고 네이밍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왜 그럴까요? 일괄성과 상호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관리가 아니라고. 이건 뭐야? 이건 진화의 개념이죠. 계속 뭔가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리의 방법, 우리 브랜드가 없는데 관리할 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연장선이에요.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30분씩 더 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